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변동성이 극도로 지금 적어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장세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실 때 더 많이 지치실 거예요. 이게 뭐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급등이 있으면 또 희망의 로를 더 돌려서 더 올라갈 거야, 이런 희망의 로를 돌릴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장세는 뭐 글쎄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아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부터 해가지고 9,820달러 도전을 세 번째까지 어저께 도전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실패를 지금 겪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일주일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좀 이렇게 하락세가 있을 것 같이 하락 트렌드 채널을 그리다가 또 어느 순간 상승 채널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근데 또다시 여기서 하락 채널 패턴을 그리면서 당분간 9,300달러 정도, 9,000불대 초반대부터 상방으로는 10,000달러를 넘지 않는 이런 장세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지금 크나큰 뭐 호재도 없고 크나큰 악재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가 상당 기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워렌 버핏이 골드만삭스의 지분 84%를 뭐 매도했다, 이거에 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있는 금융권들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들의 순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어떤 그 객관적 데이터들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행이 문제가 설상 없다고 하더라도 왜 워렌 버핏이 골드만삭스의 지분을 대거 매도를 했을까? 근데 이게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비단 이게 미국에 있는 주류 은행인 골드만삭스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도 분명히 포함이 될 건데, 이 문제가 이제 왜 불거졌냐면, 원유 관련 투자 시장이 파열됐기 때문에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 2016년부터 레버리지 시장에 투자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이들도 또한 개인들만 좋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 전문 헤지펀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트리거로 이제 작용을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건 골드만삭스는 소매금융자 위주로 이렇게 편중된 어떤 그런 금융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자 지수가 3,600만 명 이상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지금 현지 뉴스를 보면, 자, CNBC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는 소매금융 분야를 추진해 왔으며, 그러니까 JP모건하고는 조금 이제 틀린 거예요. JP모건은 기관 위주, 약간 뭐 그런 상태라면, 골드만삭스는 이제 개인 위주니까 더 리스크가 지금 같은 상황에 더 크겠죠. 전염병이 뭐 극도로 이제 확산되는 지금 추세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 최근 가계부채 채무 불이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왔다. 소매금융 분야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골드만삭스를 매도한 게 아닐까, 워렌 버핏이. 이렇게 또 한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미리 예전서부터 2013년, 2014년서부터 서클사를 통해서 USDC를 찍어낸 걸 준비했었고, 서클사를 통해서 폴로니엑스 거래소하고 커넥션 관계가 있었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지분상으로 따지면 트론의 저스틴 썬이 그 최대 주주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비하인드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뉴스들에 나와 있는 뉴스가 100%는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의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뭐 끝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JP모건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미리 준비 작업을 하는데, 이들의 많은 어떤 그 유동성이나 자산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주류 금융시장에서 빠져서 이쪽으로 에너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광산 하드웨어 제조업체의 두 번째 미국 공장을 출범했다. TSMC 애리조나에 1,200만 달러 규모의 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미국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채굴 산업하고 되게 중요하게 사실 비트코인 그 가격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비트메인이 차세대 칩 웨이퍼에 TSMC를 사용하므로 TSMC에 대한 혼란이 특히 안트마이너 S19A식의 배송 지연 이유 중 하나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 지연이 되는 게 지금 이 칩셋이 제대로 지금 공급량이 딸리고 있나 봐요.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향후에 그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해시율이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꺼질지, 지금 현재 S19을 확보 못한 회사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이게 지연되면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에 어떠한 여파가 있을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지금 암호자산 그 산업을 움직이는 거대 세력이 비트코인 가격을 급락을 시켜버리면 대부분의 채굴장들도 망해요. 대기업들 빼고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더리움에 관해서 근데 요즘에 그 코인텔레그래프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약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포스 블록체인의 모든 것, 지금 2달이 될지 3달이 될지 향후에 포우에서 포스로 이제 이더리움이 전향이 되잖아요. 물론 비탈릭 부텔린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포스 블록체인의 모든 것, 암호화 공격 네트워크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더리움이 포스 블록체인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면서 스테이킹 암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블록체인 스테이킹 플랫폼 목록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어쩐 분이 이 스테이킹하는 그 코인에 관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여쭤보셨는데 이게 기사에 나왔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이 시작하면 아마 이게 트렌드로 알트코인 시장의 붐을 한 번 더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 여름에는. 자, 그래서 다가오는 이더리움 2.0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탈릭 부텔린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더리움 2.0 출시로 인해서 출시가 올해 온라인에 나올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2.0 출시를 선도하는 수석 개발자는 2020년 6월을 목표로 출시 날짜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비탈릭 부텔린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런 얘기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거래소들에서 지금 보면 비트코인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콜드 월렛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더리움들은 콜드 월렛이나 뭐 그런 데서 지금 거래소 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대요.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에 관해서 희망회로 한번 돌려보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대표적인 만약에 스테이킹 어떤 그런 트렌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더리움, 그리고 네오가 있고 큐텀이 있고 이오스가 있고 웨이브즈, 트론, 코스모스, 테조스, 대시코인. 참고로 대시코인이 몇백 원 안 했었어요. 제가 코인 투자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뭐 이더리움도 얼마 안 했었구나. 이더리움도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았었고. 근데 어쨌건 요런 코인들이 트렌드 안에서는 아마 될 것 같고, 에이다는 쉘리 프로젝트가 메인넷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에이다도 스테이킹을 하나요? 그게 지금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껍데기를 쓴 강력한 중앙 집권화다. 제가 이걸 써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은행은 주류 금융권, 주류 세력들이 그걸 이제 갖고 뒤 흔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이제 개 돼지처럼 계속 올가매고 그랬는데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탈중앙화 금융이 이제 뒷받침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뀔 거다. 권력자들은 금융권에서 떠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더리움 개수를 많이 가진 사람이 결국 그 표면상의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라는 건데, 알고 보면 탈중앙화 껍데기를 쓴 강력한 중앙 집권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 내놓는 거랑 틀리지 않나. 점점점 어떻게 보면 규제되는 세계? 통제되는 세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고, 금융권들도. 포스 블록체인의 미래에 관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포우 합의 프로토콜에서 포스 모델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암호 전문가들은 포스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 가격 랠리가 트리거가 될 거다. 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반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 말이 이번에도 적중했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얘기가 적중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트론의 창립자인 저스틴 선은 자신이 관리하는 토큰뿐 아니라 거래소에서
고객이 보유한 토큰을 활용하여 스팀 및 블록체인을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그러니까 폴로니엑스를 통해서 이제 스팀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스팀의 지배력을 강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야. 32개 가지고 있으면 이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320만 개 예를 들어서 그만큼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 시장에 관해서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반바지를 압도적으로 능가합니까? 숏을 압도적으로 능가합니까? 이런 얘기인데 비트파이넥스하고 비트맥스 그리고 바이낸스 선물에서 거래자가 77.51%가 평균적으로 롱 포지션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 토탈리로 지금 보시면 76.77% 평균적으로 롱 선물 베팅이 좀 크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3년 만에 비트코인 가치가 75,000달러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제가 금은시장에 투자했었던 이유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첫 번째 두 번째 뭐 몇 권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첫 번째 책인가 그거를 보고 저도 이제 투자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되면서 뭐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저는 전향한 케이스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언제서부터 이 시장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전형적인 이제 금은 추종자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골드, 실버, 비트코인을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금은 1,700달러 그리고 1년 안에 3,000달러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 같은 경우는 17.5달러인데 40불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9,800달러인데 3년 안에 75,000달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저는 금은 같은 거보다는 금은을 소유하고 되게 오랫동안 홀딩했던 것보다는 암호화폐를 홀딩해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벌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사실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포트나이트라는 그 게임이 있거든요. 그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재미없더라고요. 아시아 사람한테 이게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외국 애들한테는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것도 FPS 게임인데 이게 이번에 이 레딧하고 관련이 있는데 레딧에서 이번에 이더리움 기반 보상에 관해서 뭐 그걸 추구한다. 레딧에서 그런 걸 공식적으로 이틀 전인가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포스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포트나이트에 관한 그 글들 위주로 이번에 이더리움 기반 보상 획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어떤 그 보상 기반이 사실은 게임 산업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이스사라든가 아니면 EA 게임즈라든가 유비소프트라든가 뭐 한국의 넥슨이라든가 뭐 NC소프트는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사들이 이 비하인드를 이렇게 막 조사를 해보시면 이 관련해서 크립토커런시 관련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쪽에서 되게 많은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향후에는 먼 미래 세대는 아니겠지만 근시안에 어떤 시대가 오면 직업을 잃은 많은 젊은이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해서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물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 1조 개의 그 인공지능이 깔리기 시작하고 물리적인 뭐 어떤 그 피지컬한 노동력은 로봇이 대체하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 VR을 쓰고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서 뭐 생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저같이 뭐 그 유튜버를 지금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취미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어쨌건 이런 플랫폼 산업에서 이득을 추구하려는 사람들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실제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괜찮으신 분들이 요 근래 되게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어쨌건 저도 더 열심히 많이 해야 되는데 시세가 많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좀 그래요. 요즘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암호상인은 이더리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많진 않습니다. 비트바이넥스 이더리움은 2월 말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70%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더리움에 관한 뉴스를 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에 관한 뉴스가 대다수의 암호화폐 관련된 매스미디어사에서 되게 많이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 얘기인즉슨
사람들을 그쪽으로 살살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킬러를 포함한 다른 최고의 암호화폐 자산을 둘러싼 거래 활동은 투기꾼들이 비트코인 할빙과 이더리움의 향후 이더리움 2.0 전밀 검사의 배팅함에 따라 크게 견조됐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할빙이 가장 큰 이슈였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2.0이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뉴스로 대중들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지금 점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XRP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제 차트를 대입해서 금방 갈 거예요. 금방 얼마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 항상 가격을 올리고 끌어내릴 때는 아무리 그 조작질이 난무하는 암호화폐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 다 뭐 차트 분석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한테 가장 큰 명분은 짜잘짜잘하게 무슨 은행하고 커넥션 관계를 맺었네 뭐 엑스커런트가 어쩌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되게 긴밀하게 사실 뭔가 이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말 주식시장 랠리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쿼터잖아요. 3쿼터까지는 주저주저 할지도 몰라. 근데 4쿼터 들어서는 주식시장 랠리가 펼쳐지면서 트럼프 대선에 저는 엄청난 기름을 쏟아 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리플코인이 IPO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트리거가 돼서 리플코인 랠리를 선도하지 않을까, 이거를 명분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리플코인을 XRP를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글쎄요, 지금 희망회로를 저는 돌리고 있진 않거든요. 바이낸스 인수된 코인마켓캡 거래소 순위 1위에 바이낸스가 올라갔다. 근데 되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은 겉에서 표방하는 거는 알고 보면 그러죠. 탈중앙화다. 여러분 대중을 위한 거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언급한 웹 관련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결과 바이낸스의 점수는 1000점 만점에 1000점이었다. 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은 거예요. 바이낸스가 코인마켓캡을 인수하고 나서.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저는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더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래량 이런 거 말고. 근데 뭐 안전도나 해킹으로부터 위험에 관해서. 근데 코인베이스 프로하고 크라켄이 972점과 856점을 받았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보면 중앙 집권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권력자들의 노름판이죠.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그 하프 딥에서 되돌아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코인 가격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광부들은 전반적인 하락이 약 30%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한 가지 주요 원인이 비트코인 가격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로써 지난 2주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채굴자들이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격대면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중소 채굴자들도. 가격이 다시 한번 왜 제가 이제 한 가지 아까 TSMC사 그 반도체 회사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지금 딸린대요. 그래서 A식 19이 지금 배달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배달되고 나서 그 A식 S19이 시장에 어느 정도 깔려가지고 그게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시세가 아마 유지되다가 그게 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격을 좀 약간 흔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중소 채굴업자가 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가격을 올려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다시 한번 떨어지면 네트워크에 거주했던 강력한 컴퓨터조차도 이익을 돌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거래소 잔고는 연간 최저 수준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 관련한 매스미디어들이 지금 비트코인은 약간 지금 그거 하고 있고 반대로 이더리움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너무 보이는 얘기죠. 비트맥스에서 10억 개의 비트코인의 인출이 보냈으며 매장량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후오비, 비트바이넥스와 같은 다른 거래소도 거의 같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거래소 순
흐름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추세가 꾸준히 증거하면 동전의 긍정적인 사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알트코인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의 잔고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기록했으며 3월 둘째 주 운명적인 충돌 이후 이더리움은 13만 2천 개의 이더리움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뜻하는 건 뭘까요? 저도 어저께서부터 이제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의 시세 상승세를 많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더리움 쪽으로 많이 편중되는 어떤 지금 세력들의 어떤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혹간에 이틀 전인가 나온 뉴스에서는 지금 이더리움을 뭐 거대 고래 세력들이 점점 포기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실 때 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진짜 혼탁하지 않은 진짜 알짜배기 뉴스인지.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는데 트리거가 될 만한 뭐 알짜배기 뉴스는 죄송한데 보여드린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없는 장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잘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희망의 로를 뭐 돌리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 판단해요. 근데 지금 현재 명분이 없는 희망의 로를 극도로 돌리는 거는 오히려 정신이 더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그냥 약간 관망하는 거? 홀딩을 하시되 관망하는 거? 그런 마음의 어떤 그 자세를 갖는 게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